뒤에서 욕하는 사람, 이 혈액형일 확률 높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얼굴과 뒤에서 드러나는 진짜 마음. 특히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났을 때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참았다가 뒤에서 터뜨립니다. 아, 그 사람 진짜. 친한 친구에게만 하는 하소연, 동료들끼리만 나누는 불평, 집에 가서 가족에게 털어놓는 속마음. 이런 뒤에서 하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혈액형별로 그 빈도와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누가 가장 많이, 가장 신랄하게, 가장 자주 뒤에서 말할까요? 첫째, A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형을 착하고 순한 성격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A형은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네,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상황을 넘어갑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자기 일을 떠넘겨도 네, 제가 할게요 하고 받아줍니다. 친구가 약속을 갑자기 취소해도 응, 괜찮아. 다음에 보자 하고 넘어갑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웃으며 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형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쟤는 화 안 내는 애야. 뭘 해도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A형은 괜찮지 않습니다. A형은 그 순간에도 불만을 느낍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 말하면 분위기 깨지겠지. 내가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삼키고 또 삼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A형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혹은 친한 친구를 만나서 A형은 터뜨립니다. 야, 너 오늘 그 사람 봤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맨날 그래. 자기 일은 안 하고 남한테 떠넘기고. 처음도 아니고 이번이 벌써 몇 번째야?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던 A형이 뒤에서는 쏟아냅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심지어 A형은 과거의 일까지 끄집어냅니다.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때도 나한테만 일 시켰어. 맨날 자기는 바쁘다고 하고. 이번엔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 A형의 뒤에서 하는 말은 길고 상세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게 많으니까요. 재미있는 건 A형은 뒤에서 욕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아, 근데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지?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책합니다. 그래서 A형의 뒤에서 하는 말은 더 복잡하고 길어집니다. 둘째, AB형입니다. AB형은 감정 표현이 적습니다. 좋아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싫어도 크게 화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담담하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B형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쟤는 뭘 생각하는 거지? 화난 건가? 괜찮은 건가? 하지만 AB형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타입이군. 논리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행동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상대를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AB형은 필요할 때 그 평가를 꺼냅니다.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 혹은 신뢰하는 동료와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말이야, 사실 별로야. 일 처리 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해.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책임감도 부족하더라. AB형의 뒤에서 하는 말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정확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은 평균 이하야.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어. 항상 마감을 어기거든. 감정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지만 함께 일하기엔 부적합해. 마치 보고서를 읽듯이 정리된 비판을 합니다. AB형은 뒤에서 욕을 한다기보다는 뒤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냉정하고 신랄합니다. 셋째, B형입니다. B형은 평소 솔직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별로인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B형이 뒤에서 욕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쟤는 할 말 있으면 앞에서 다 하잖아.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B형도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말하지 못합니다. 특히 상대가 상사이거나 중요한 관계이거나 공개적인 자리일 때는 B형도 참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여기서 말하면 문제가 커져. 그리고 나중에 친한 친구를 만나면 터뜨립니다. 야, 진짜 오늘 너무했어. 그 사람 완전 내 말 무시하더라.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B형의 뒤에서 하는 말은 감정적이고 직설적입니다. 진짜 열받아. 다신 안 봐.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이래야 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쏟아냅니다. 하지만 B형의 특징은 풀리는 것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한바탕 욕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휴, 얘기하니까 좀 시원하다. 뭐, 이제 됐어. 잊어버리자. B형은 뒤에서 욕을 하지만 오래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넷째, O형입니다. O형은 평소 쿨하고 관대해 보입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대부분의 일은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O형은 뒤에서 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O형에게도 한계선이 있습니다. 특히 배신감을 느끼거나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는 쟤를 위해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근데 쟤는 나한테 뭘 해줬어? 이용만 당한 것 같아. O형이 한번 정이 떨어지면 뒤에서 하는 말이 신랄해집니다. 쟤 원래 그래.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듣지도 않아. 진짜 이기적이야. O형의 뒤에서 하는 말은 관계에 대한 실망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 배신감이 욕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혈액형 모두 뒤에서 욕을 합니다. 다만 이유와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A형은 참다가 쌓여서, AB형은 냉정한 평가로, B형은 감정이 상해서, O형은 배신감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뒤에서 하는 말은 일종의 감정 배출구입니다. 앞에서 모든 걸 다 말하면 관계가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가족 안에서 매번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갈등만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한 친구에게, 가족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 화났어. 이해해줘. 이렇게 말하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뒤에서 하는 말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때입니다. 너 뒤에서 나 욕했다며? 이렇게 되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뒤에서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직접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뒤에서만 욕하고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도 모르고 나도 계속 불편하고 관계는 점점 나빠집니다. 조금 불편한데 이야기해도 될까? 이렇게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뒤에서 욕을 한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 나를 뒤에서 욕했다는 걸 알게 된 적은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불만도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성숙함의 차이입니다. 뒤에서 욕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직접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나를 뒤에서 욕한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실망을 준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먼저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뒤에서 하는 말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